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4월 2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4.10 총선이 끝난 지 2주가 됐죠. 자,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조국은 이 총선 승리가 마치 본인들의 사법적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곧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하면 구속될 처지고 이재명도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그 중에서 특히 대북 송금 부분은 구속영장을 지금 검찰이 청구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재명은 그것을 위기감을 느끼고 이화영이 뭐 검찰청 술판 이런 엉터리 같은 의혹을 막 제기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화영이 검찰에 진술을 했던 이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했다. 2차례 보고를 했다. 이 자백을, 그러니까는, 강압에 의한, 회유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 이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지금 검찰, 그리고 법원에 대한 조롱, 야유, 민주당과 조국당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국은 특히 선거 끝나고 그 다음날 대검에 몰려가서 검찰청 해체, 기소청으로 바꾸라 이렇게 구호까지 외쳤는데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뭐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검찰이 지금 조롱과 야유를 당하고 검찰청에서 마치 술판이 벌어져서 검사가 회유를 한 것처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제가 저도 몇 차례 드렸고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총장이 어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좀 강한 어조로 입을 열었는데 이 기조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톱 기사와 사회면 기사입니다. 이화영의 사법 붕괴 시도, 공당이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 민주당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회면 기사는 이 총장, 야당의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누르려 한다. 술자리 회유 의혹 직접 반박. 처음 나왔습니다. 중대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어제 창원지검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작심을 하고 비판을 한 거죠. 이화영에 대해서 일단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6월 7일 날 1심 판결이 있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 민주당을 겨냥을 해서 공당이 이화영의 거짓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당선자들 한 30명, 수원지검 몰려가고 또 대검 가고 수원구치소 가고 가서 지검장 놔라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했죠. 이것은 이재명이 이화영의 말이 나오자마자 이것은 100% 사실인 것 같아. 그리고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이재명 말 한마디에. 그런데 여러 가지, 그때 여러 가지 일지, 그리고 또 교도관들의, 38명 교도관들의 진술에 의해서 이것은 거짓인 것으로 거의 밝혀졌죠. 이거 거짓으로 밝혀지니까 이화영이 다시 전술을 바꿔서 술판에서 갑자기 정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와서 자기를 해유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한 상황이죠.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거짓말인 줄 뻔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시간 끌고 이재명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이런 거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공당이 끌려다니고 있다. 거짓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원석 총장은 이화영은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하지 않았던 술자리 회유 주장을 재판이 종결되는 날 했다. 술을 마셨다는 시기도 5월, 6월, 7월로 계속 달라지고 장소도 검사실 앞 창고라고 했다가 영상조사실이라고 바꾸고 있다. 이화영이 법정에서 술이 깰 때까지 이화영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가 구치소에 돌아갔다고 했죠. 그런데 구치소 쪽 일지가 출정 일지, 검사실에 조사받으러 간 그 일지를 보니까는
5시, 자기들은 5시에 술 먹었다고 해서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는데, 그 날짜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5시 이전에 이하영이 구치소로 돌아갔죠. 그래서 거짓말이 들통해놨죠. 그래서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가 구치소에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서 마시지 않았다.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건지 안 마셨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은 자신이 직접 반박에 나선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사법의 문제가 정체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참고 기다리면서 법정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다.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재명을 겨냥을 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영장 청구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구속영장. 이원석 총장은 이화영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이재명이 말한 데 대해서 아니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지금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그 대북 송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으로 가는 대가로 300만 달러 그리고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합 800만 달러 한 100억 원 정도를 김성태 쌍방울 김성태가 대신 북한에 보내줬고 그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고 2번 진술했죠. 그러면 이재명은 대북 송금 그 사건의 주범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당장 청구를 해야죠. 그때 한번 청구를 했다가 유창훈이 기각을 시킨 그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영장 청구가 이 지점에서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수사 검사들은 이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다, 재청구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 반면에 검찰 수뇌부가 미적거린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미적거린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시점에 이재명을 향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영장 청구 쪽으로 또 급속히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꾸며대거나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 오는 6월 7일 이화영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시스템을 그리고 우리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지금 4.10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정치 쪽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뭐 만나자 손을 내밀었죠.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나자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묘하게 회담이 과연 열릴지 뭐 내주로 다음 주로 연기될지 불투명합니다. 특히 양쪽이 실무 조율해서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것을 어제로 올리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재명이 지금 주 3회 재판 그대로 하고 있죠. 이번 주는 이해가 있었는데, 이해가 있는데 화요일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화요일 재판 받으니까 못하죠. 재판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약속을 잡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재판 연기하자? 뭐,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는 안 했네요. 그리고, 금요일, 화요일은 그때 대장동 재판, 금요일은 또 선거법 재판 받으러 가야 됩니다. 모레는 재판 받으러 가야죠. 그러면은 회담을 하려면은 오늘, 내일 해야 돼. 이번 주에 하려면은 오늘 아니면 내일 해야 되는데 아직 실무자들 접촉도 아직 안 끝난 상황이라서 이번 주 넘기고 어쩌면은 이게 또 무산돼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낙 이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민주, 윤이 회담 의제에 1인 25만 원 지급,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거부권 사과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 사과하라. 이것도 어제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야, 이러면 뭐 회담이 안 되는 거죠.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이재명 비서실장이 첫 준비 회동을 했는데
어제 온도차에 내주로 수년 가능성도, 뭐 첫 실무회담 한 40분 동안 했다고 합니다. 40분 동안 했는데 구체적인 어제는 확정하지 못했고, 민주당은 뭐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이재명이 이름 붙인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이것을 주요 의제로 제안을 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과.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걸 사과를 요구를 하면서 회담을 하자니까 이게 회담이 됩니까?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위압 의혹 특검법 수용, 이거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사안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자락을 까는 그런 특검법인데 그걸 또 수용하라 이렇게 내민다는 겁니다. 뭐 이거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 일정 고려하면은 25일 이전 해동 전망이 나왔으나 어제 조율이 쉽지 않아서 다음 주로 수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금 입법 독주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이쪽에 뭐 협치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자 뭐 이렇게 하더니 지금 뭐 그쪽은 협치가 아니고, 협치는 서로 쌍방향, 서로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다수당의 행포를 계속 따로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협치입니까? 말로만 협치하면서 본인들은 욕심을 다 채우는 것이죠. 자, 중앙일보 일면 하단 기사와 사면 기사입니다. 동의대 난민전 관련자도 유공작길 열린다. 거야 밀린 숙제하듯이 법안 이딴 직회부는 법사위 안 거치고 바로 그 본회의로 가버리는 거죠. 21대 국회 내에 꼭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꼭 처리하겠다. 이게 민주유공자법 이런 겁니다. 민주유공자법. 이게 지금 이 민주당이 셀프 특혜법 비판을 받아온 민주유공자 법안, 이것을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이 법사위는 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거 법안이 걸려버릴까봐 패싱을 하려고 이 직회부를 요구하는 것을 또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를 시켜버렸죠.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 운동 사망자, 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해 지원한다는 게 핵심인데, 그러니까는 5.18 특별법 같은 여러 가지 특별법 4.19 같은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는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유공자로 인정해서 지원한다, 이건데, 여기는 그 경찰관 7명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그리고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강도 행각을 한 난민전 사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법안들, 가맹사업법, 또 직회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이 가맹점 각 점주들이 이 노조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법안입니다. 공공의대법 또 앞으로도 계속 직회부를 예고를 하고 있다. 자,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계속하면은 야당이 유권자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앞으로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선거가 살 세상 없으니까 중간에 재보궐선거는 몇 개 있겠지만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제 여론 눈치 안 보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법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특검법 같은 거 밀어붙이죠. 이게 나중에는 탄핵, 개헌, 그 개헌이라는 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대통령 임기 단축, 이런 데까지 번져나갈 수 있는 그 예고편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건이 지금 똘똘 뭉쳐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좀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윤, 오찬 사양한 한,
여 비대위원들과는 지난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6일 서울 모처에서 자기와 함께 당 지도부에 있었던 전 비대위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일부 전 비대위원이 위로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주도해서 한동훈을 초대했다. 자, 그런데 16일 서울 모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4시간 동안 했다. 그날이 16일입니다. 같은 날. 윤석열과 홍준표 이렇게 만찬을 하는 날 같은 서울 다른 지역이겠죠. 다른 지역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같이 일을 했던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했다. 그때 윤석열, 홍준표 4시간 만찬을 전후해서 홍준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노골적인 비방을 했죠. 비판이라기보다 비방 거의 뭐 욕설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한동훈은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하고 있었고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그러니까 16일 날 이 만찬이 있었고 19일에 이번 주 초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점심을 하자고 초대를 했는데 칭병 몸이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서 사양을 했죠. 그런데 이 자리에는 나갔다는 겁니다. 물론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아 계속 기침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4.10 총선을 지휘하며 겪은 소회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주로 밝혔다. 지난 3월 말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예상 의석수가 낮게 나와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선거 전략적으로 발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을 향해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략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때 정치를 개같이 한다. 이렇게 이재명을 겨냥을 했었죠. 한 참석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계속 기침을 하고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 그날 저녁 자리도 사퇴 후 처음 외출한 자리였다. 한동훈은 가까운 해외에라도 가서 잠시 쉬다 오려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봐서 어디에도 못 나간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검사 시절 자천됐던 때를 언급을 하면서 그때 추미애에게 4번 자천이 됐죠.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당대 출마 여부 등 향후 정치적 계획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당 사무처 또 총선 때 자기를 수행했던 또 경호했던 사람들과도 계속 이 만남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정치 재개를 위한 이렇게 발걸음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동아일보 정치면과 사회면에는 이 모처럼 김건희 여사 소식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되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지금 법정 구속되어 있는 최은순 씨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기사는 이 내용입니다. 한 루마니아 정상 방산 원전 협력 확대 김건희 여사 130일 만에 공식 활동 재개. 그리고 다른 기사는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김건희 여사가 130일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를 했는데 어제 한국 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용산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배우자가 같이 왔으니까는 루마니아 대통령 배우자가 같이 왔으니까 배우자와 같이 이 공식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부인 카르멘 요하니스 여사와 정상 배우자 간 별도 일정을 소화하면서 130일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공식 환영식에는 등장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 간 일정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세부 일정은 양국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5일 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이후 약 4개월째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이제 공개 일정을 재개를 했습니다.
배우자 간 일정이 있다. 근데 그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가 청와대 출입한 그 경험으로는 보통 외국 국가 원수가 오면은 그 배우자들은 별도의 일정을 갖습니다. 어떤 뭐 고궁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궁을 간다든가 박물관 아니면 또 어린이 병원 같은 곳을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일정을 마련하는데 그 일정을 소화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30일 만에. 그리고 법무부는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을 보류를 했다. 심사 보류를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매월 그 심사가 있는데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가석방 여부에 대해 적격, 부적격 판정을 안 하고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정치적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그냥 보류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형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그 확정이 돼서 1년이죠. 그래서 지금 7월 20일 형기가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대구에서 나오는 매일신문 일면톡 기사입니다. 일면톡. 자, 이런 기사입니다. 몰표 줬는데 총선 패배 책임론, 길 잃은 특혜 정치권, 지역민 정치 위상 회복해야 된다 한 목소리, 공공연히 특혜와 거리둬야, 원내대표 경선 배제 주장도, 역할 박탈론, 텃밭 홀대 심각하다, 영남당 찬밥 대응 논리 개발해야 된다.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구 경북에서 25개 의석을 싹쓸이를 했죠, 국민의힘이.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윤상현, 인천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이 영남당이라는 인식 때문에 전체 총선에서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K에서는 아니 우리가 25개 다 했고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선전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개헌 저지선 180석을 확보를 했는데 왜 우리 때문에 졌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는 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역 언론에서 이렇게 일면 톡 기사로 크게 게재를 하는 거죠. 수도권 선거 참패가 영남당 탓이라는 책임론에 휩싸이며 급기야 영남 보수당과 수도권 보수당을 분리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역이자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지켜줬음에도 특혜 정치권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찬밥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미 자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TK는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텃밭 홀대가 현실화하고 있다. 현재 원내대표는 대구 출신 윤재옥 의원이죠. 그런데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달 초에 원내대표 새로 뽑아야 되는데 TK는 배제해야 된다. 배제론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이번에 당선자죠. 대구 지역 당선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인 당을 구해준 영남 국민에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한술 더 떠서 물에 빠진 책임까지 지라고 한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충분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무조건 이 영남당 이미지 때문에 졌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낙선한 사람들의 비겁한 변명이 될 수가 있죠. 그게 어떻게 그 서울 선거에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어쨌든 그렇게 수도권에서 이런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지금 총선 완패 이후에 서로 자숙을 하고 서로 반성을 하고 해야 될 시기인데 서로 또 반목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반목이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 대구 지금 말씀드리는 이 대구의 시장인 홍준표가 또 한동훈을 원색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 정치적인 자기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이런 패장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들이 서로 책임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인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4월 24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